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 형법은, 됐죠? 형법은, 봐봐, 법이잖아, 법. 이 법은 범죄하고 벌에 관련된 이야기를 규정한 법률이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건 죄야. 그럼 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벌을 받아. 이런 말들을 쓴다고요. 이해됐어?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려면 세 가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순서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됐죠? 일단 첫 번째 성립 요건부터 갈까요? 첫 번째 성립 요건은 뭐야?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범죄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이 돼요, 이거야. 이거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안 난다. 죄형 법정주의?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법전에 이게 죄라고 나와 있어야 죄로 인정받는다. 그 예를 들어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없었다고 쳐보자. 없었잖아. 10년? 그죠? 10년?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없었는데 그때 비트코인 처음 만들었다고 쳐봐. 됐어? 그런데 비트코인을 현수가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윤기가 그걸 10개를 훔쳐간 거야. 경찰에 가갖고 저 새끼가 내 비트코인 훔쳐갔어요. 그게 뭔데요? 데이터요. 돈의 가치는요? 없는데요? 비트코인에 관련된 가상화폐에 관련된 것도 법전에 아무것도 없어. 윤기 처벌 받아 못 받아? 처벌 못 받아.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법전에 나와 있어야지. 그래야 위법으로 인정되지. 그 얘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 물리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게 있나요? 아니, 없는데요? 그럼 법으로 인정 못 하겠다는 거야. 위법으로 인정 못 해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가 되니? 봐봐.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 범죄 유형에 해당해야 돼. 이때 구성요건으로서 어떤 행위와 생긴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 구성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에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 있어야 돼. 됐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어요. 그 행위가 결과랑 인정이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인정 못 받는다는 뜻이야. 됐죠? 두 번째 성립 요건은 바로 위법성이야. 위법이어야 돼. 전체 법 질서에 위배되는 가치판에 법에 위배되는구나.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적이 돼. 하지만 뒤집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있는데 그걸 우린 뭐라고 그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대. 그래서 다시 위법성이 있는데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위법이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바로 정당방위가 있다. 그래서 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야. 타인을 때렸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하나인 정당방위에 해당됐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이해가 돼? 세 번째는 바로 책임이야.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만들.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데 이때 행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 없는 사유가 바로 책임조각사유라는 거야. 재밌는 건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말이 나오고 책임조각사유라는 말이 나와. 이해가 돼? 그러면 선택지 봐봐. 니네들이 시험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봐. 니네들이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 애들한테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위법성 조각사유하고 책임조각사유를 헷갈리게 내면 되지. 니네들이 시험 문제 낼 때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니? 그잖아. 이걸 애들이 헷갈려 할 거 아니야. 이걸 보자마자 머리에 파파파 박히는 것도 아니고 낯선 말들이니까. 그럼 이걸 헷갈리게 내면 애들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걸 책임조각사유라고 내버리면 애들이 읽어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넘어가는 순간 비용신 되는 거잖아. 이해가 돼? 이거 갖고 장난치겠지. 예상하고 가자고. 오케이? 그리고 이 책임조각사유의 예가 뭐야? 바로 강요된 행위가 있대. 되니?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좀 들어봐.
윤기라는 여자애가 있어. 이 윤기라는 여자가 자취를 하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뒤따라온 남자, 현수라는 남자가 갑자기 같이 방에 들어와서 이 윤기를 성폭행을 하려고 해. 근데 때마침 누가 나타나냐면 이 윤기의 남자친구였던 마이쿠가 윤기 집에 온 건데 윤기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급하게 들어가. 근데 현수가 윤기를 겁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마이쿠가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저기 빨래 건조대? 그거 갖고 현수를 때려갖고 현수가 식물인간이 돼. 그리고 훗날 얘 진짜로 사망을 하거든. 진짜 실제 사건이야. 실제 사건이야. 그리고 그때 이 마이쿠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겁탈하려는 현수를 빨래 건조대로 때려가지고 식물인간이 됐거든. 과연 마이쿠는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벌을 받습니다. 왜? 정당방위가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현수는 누굴 공격하면 윤기를 공격했지. 윤기를 막 공격해. 윤기가 그만해! 하면서 밀었는데 현수가 머리를 부딪혀갖고 식물인간이 됐어. 그럼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 그런데 마이쿠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현수를 공격해서 얘가 죽었으면 얘는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지우라, 네가 변호사라면 얘를 어떻게 변호할래? 맞아. 책임 조각사유로 변호하면 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진 않지만 그 누구도 마이쿠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치? 그럼 책임 조각사유.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맞춰줘야 위법이라며. 그러니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이쿠를 변호할 수는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이 세 가지가 순서적으로 돼야 돼. 그래야 위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개는 인정이 되겠지만 사람을 때린 거니까 법적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때린 행위가 위법적인 행위죠. 정당방위도 아니고요.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죠. 근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 그래, 그걸로 끝까지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 혹시 너네들 중에 로우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된다면, 됐죠? 이런 거 아니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이러면 되겠네요. 됐죠?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임 조각사유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됐죠? 두 번째,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가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다. 당연히 생각해봐. 얘는 고의범이고 얘는 과실범이야. 실수. 됐니? 예은아, 둘 중에 누가 더 큰 벌 줄래? 당연히 이 새끼는 더 큰 벌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가 있대. 고의범은 행위자가 첫째,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됐죠?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해. 됐죠? 거기다가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도 용인하고 있어. 됐죠? 됐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도 뭐가 되는 거야? 고의범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야. 이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좀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쉽게 정리할게. 예를 들어 여기가 윤기네 집이야. 됐어? 근데 윤기 집 옆에 누가 기름통을 갖다 놨어. 근데 여기서 지금 현수가 어떻게? 담배를 피워. 담배 탁. 됐어? 이 담배불을 탁 떨어뜨렸을 때 여기다가 떨어뜨리면 여기에 불 붙어서 윤기네 집에 불이 붙을 수도 있지. 근데 안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떨어뜨렸을 때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몰라. 그리고 붙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떨어뜨렸어. 그래서 이 집이 확 불탔어. 됐어? 그럼 얘는 고의로 한 행동이고 이 행동이 안 붙을 수는 있지만 붙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한 행동이지.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가 돼? 안 붙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A씨발 붙어라 그러고 던졌는데 진짜로 붙어갖고 됐으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의 의사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으로 본다는 거야.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의 대부분이야. 당연한지. 그런데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도 생기면서 죄를 범할 의사는 없지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해서도 이제는 특별 규정을 가지고 처벌한대. 그럼 과실범은 벌을 준다 안 준다? 벌 준다는 거죠. 형벌이 있다는 거지. 과실범도 죄는 있어. 벌을 받아야 돼. 됐죠? 다만 이 새끼가 더 큰 벌을 받겠지. 됐죠?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유형을 나눈다는 거야. 됐죠? 먼저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따질 거래. 먼저 인식 유무에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 인식이 없는 과실과 인식이 있는 과실이 있대. 없는 과실과 인식이 있는 과실이 있대. 자동차 운전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면 인식 없는 과실이겠지. 운전자 행위는 인식 없는 과실이고, 그러나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내가 조심만 하면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겠지 생각하다가 계속 통화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이 새끼는 인식이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자정리하자. 인식 없는 과실하고 인식 있는 과실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벌을 받을까? 어느 거? 둘은 형법상의 취급의 차이가 없어. 벌은 똑같이 받아. 됐어?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게 과실범이야? 인식이 있는 새끼, 없는 새끼. 어느 새끼가 과실범이야? 둘 다 과실범이야. 이해가 돼? 그럼 이거 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벌도 똑같이 먹고 둘 다 똑같이 과실범으로 인정할 건데 뭐하러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세요? 그건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 새끼 미필적 고의냐 아니면 과실이냐 이걸 따지는 거야. 미필적 고의는 말 그대로 고의냐. 그치? 이게 고의로 가면 어떻게? 미필적 고의로 가면 더 큰 벌을 받겠지.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건,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건 벌도 똑같이 줄 거고 과실범이 되는 것도 똑같지만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뭐일 가능성도 높아? 이 새끼 미필적 고의로 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진다는 얘기지. 이해가 됐습니까? 구별해 주세요. 다음으로 과실은 세 가지가 있어. 통상의 과실이니까 일반적인 과실이고,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세 가지로 하는데, 됐죠? 이걸 따라서 뭐가 다른데? 법정형의 차이가 있대. 무슨 말이야? 어떤 놈이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지. 이해가 돼? 계속 봐. 만약 업무상 과실부터 볼까요? 업무상 과실은 첫 번째 계속적이어야 돼. 두 번째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예견 가능성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통상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돼? 다시.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윤기라는 사람이 있어. 이 새끼는 매일 업무상으로 이걸 매일매일 검사를 해. 이 엘베, 저 엘베를 매일 검사를 해.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10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체크리스트가 10개가 다 정상으로 떠야 얘가 정상이라고 생각해봐. 이걸 매일 해. 그런데 뭐 건물에 봤더니 맨 마지막 거 하나가 X가 떴어. 이해가 됐어? 근데 그냥 하나 정도는 하고 넘어갔어. 그래서 사고가 나서 여기서 지우리가 다쳐서 더 이상 다리를 못 꼬는 상태가 됐다고 쳐봐. 됐어? 더 이상 다리를 못 꽈. 됐어? 아니면 다리를 3번 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든가.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리를 못 꼬는 존재. 여기서 떨어져. 이게 툭 떨어지면서 결국 한 층이 둥 떨어지면서 애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쳐보자. 됐어? 그러면 봐. 일반적으로 하는 과실보다 윤기의 이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왜? 알고 있었잖아. 10개가 다 정상이어야지만 운행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하나가 비정상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했잖아. 예견 가능성이 있었잖아. 훨씬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때 더 큰 과실을 준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그러니까 통상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그래서 이 경우 업무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이어야 되고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봐봐. 이걸 열심히 했어. 근데 이건 다 10개가 떴어. 근데 문제는 윤기가 여기다 물을 먹다가 여기다 물을 흘렸어. 됐어? 근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 지우리가 여기 넘어져서 여기서 다쳤어. 그래서 더 이상 다리를 못 꼬는 존재가 됐어. 그러면 통상적 과실을 보겠다고. 업무상 과실은 아니다. 이 얘기지. 이해가 되니? 그 얘기야. 근데 중과실을 볼까요?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해야 한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실제 검색해보면 나오긴 하는데 존나 골 때리는 일이 한 번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있는데 이 3층에 노래방이 있어. 근데 노래방인데 여기에 문이 하나 있거든. 근데 이 문이 열면 여기가 그냥 허공이야. 원래 여기다 뭐 하려면 무슨 베란다를 만들려고 했나 무슨 비상계단을 만들려고 했나 아마 그래서 문을 만들어 놨대. 근데 비상계단을 안 만든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이 노래방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이 화장실을 찾다가 여기서 떨어져 갖고 죽었어. 근데 병신같이. 그럼 노래방 주인은 또는 이 건물주는 통상과실이야 중과실이야?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아니 여기다가 물건만 쌓아놨어도 아니면 여기다가 자물쇠로 잠궈만 놨었어도 아니면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만 적어줬으면 아무도 안 떨어졌을 거 아니야. 가끔 애들이 보면 선생님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 나가는 새끼 병신 아니에요? 내 생각해봐. 니네 문 열 때 어떻게 문 열냐면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가다 보면 어떻게? 문을 열면서 같이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그러면서 가는 거야. 이해가 돼? 엄마! 그러면서 가는 거야. 무슨 말이었어? 근데 그렇게 떨어진 새끼가 다리를 이렇게 딱 적지 않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떨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주 작은 것만 하나 설치했어도 아무도 안 다쳤을 거 아니냐고. 이걸 중과실이라고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이 얘기야. 그래서 중과실은 통상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이해됐어? 통상과실보다 업무과실이 무겁고요. 통상과실보다 중과실이 무겁다 이거야. 됐어? 그럼 무슨 업무과실하고 중과실 둘 중에 어느 게 더 무거워요? 모르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 맞춰봅시다. 갑시다. 6번. 물어봤겠지만.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위법성 조각이 되어 범죄로 보일 수 없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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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내가 말했잖아. 이런 걸로 장난칠 거라고. 위법성 조각 얘기 들었잖아. 그러니까 왠지 위법성 조각이 맞을 것 같지? 중요한 건 위법성 조각에 해당되는 건 정당방위였고요.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는 건 책임 조각이고요. 그럼 1번. 됐어? 2번.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행위만으로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위법일 수도 있지. 됐죠?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아. 그러면 범죄로 아직 안 본다고요. 됐죠?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의 세 가지가 뭐? 순차적으로. 이 말 살짝 빠지면 틀려잉? 이 말 빠지면서 틀립니다. 됐죠?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돼. 순서 없이 이래버리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됐죠? 그 다음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구성요건상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맞죠? 넘어갑시다. 7번. 가해 이유 뭐라고 했어? 이게 고의냐 과실이냐 미필적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지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했으니까 정답 몇 번이다? 5번에 답을 달면 되겠네. 됐죠? 이 행위가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 형법상의 차이도 없고요. 과실범 성립 유무에도 해당이 안 되지만 미필적 고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뿐이라고요. 정답은 5번. 됐죠? 그 다음 8번. 기억이 뭐였어?
기억은 통과, 니은은 업과, 디귿은 중과. 맞죠? 그렇죠? 통과와 업과는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통과는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하고 상관이 없죠. 또 하나,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마나 예견했는가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진다. 자, 분명 뭐라고 했냐면 업과는 계속되고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예견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이 다른 거지, 얼마만큼 예견했느냐를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이건 상관이 없죠. 됐죠? 저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죠. 그 다음, 통과와 중과 의무, 주의 의무에 대한 태만 정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나눈다. 맞죠? 그 다음, 업과는 계속 반복 수행해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맞죠? 중과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맞죠? 세개는 형법상 과실 행위를 세분화한 거고 법정형의 차이는 있겠죠. 통과보다는 니은과 디귿이 더 크게. 이해되죠? 그 다음 9번.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선생님도 약간 스타일이 개과이기도 하고 고양이과는 이해를 못하는, 너무 자유롭잖아.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개를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개 목줄 안 하고 다니는 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 개를 좋아하지만 개를 안 키우지만 개를 좋아하지만 내 이해 못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개의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죽여버릴까 보다. 지만 안 물지. 개가 밥 먹고 할 수 있는 게 무는 거밖에 없는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럼 밥 먹고 똥 싸는 거밖에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또 하나 이해 못하는 건 개한테 뽀뽀하는 거야. 나 이해 못하거든. 개가 뽀뽀하는데 개가 입술을 핥는 걸 가만히 있는 거 이해 안 가거든. 왜냐면 개들이 남의 똥, 남의 오줌을 입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는단 말이야. 심지어 개들이 남의 똥을 먹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개가 와갖고 내 입술을 막 핥아. 좋대? 나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누가 똥을 이렇게 찍어갖고 입술에 갖다 대면 그러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똥을 만지는 척만 해도 싫대. 그런데 똥에다 입을 갖다 대는 개 입이 뽀뽀를 하면 좋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갑시다. A씨는 견주야. 이 새끼가 의류 매장을 하는데 반려견을 키울 거야. A씨는 이날 환불 요구하는 연우와 다퉜어. 그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고요. 이때 지나가던 윤기에게 A씨의 반려견이 달려들었고 윤기는 A씨의 반려견에게 그걸 물렸습니다. 됐어? 그래서 윤기 얼굴이 왜 저렇게 된지 알겠지? 그치. 윤기 얼굴이 저렇게 된 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결국 얼굴에 큰 상해를 입게 됐죠. 됐죠? 그리고 반려견이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대. 됐어?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야. 과실이라면 인식이 있는 거고, 과실이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겠지. 이해가 돼? 인식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손님과의 다툼으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호소했어. 하지만 판결문은 뭐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이거지. 됐어?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됐니?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네요. 됐죠? 어쨌든 벌을 받아. 그러니까 위법인 거지. 갑시다.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벌금 내라고 하는 건 위법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겠지. 오케이.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다시 봐.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가 형법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죠. 과실범 성립 여부에 차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정답 2번.
그거 전혀 상관없죠. A씨가 손님과 다툼으로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벌 내라고 했겠지. 벌금 내라고 했겠지. 됐죠?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B씨가 상해를 입게 된 점을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맞죠?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벌금을 내라고 했겠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